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김지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9월 시험 대비 적중 특강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 시험 준비하시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적중 특강 또한 열심히 분석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본 강의를 듣기에 앞서서 파고다 인강 사이트에 가시면 무료 특강 페이지에 오늘 적중 특강 관련된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우선 자료 먼저 다운받으시고 본 영상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적중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시험이죠. 8월달 시험에 대해서 전체적인 난이도와 우리 출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듣기 같은 경우에는요, 난이도가 중상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듣기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시된 문장을 그대로 읽어주는 문제보다는 동의어, 반대 상황, 혼동어휘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듣기 2부분과 3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보기를 그대로 언급해주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지만 간접적인 어휘,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 정답을 고르는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됐고요. 또 보기를 그대로 읽어주는, 언급해주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하나만 들리기보다는 2개 정도가 들리는 문제가 다소 조금 눈에 띄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입장에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독해는 여러분 그에 비해서 중 정도로 보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독해 1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명사, 양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다양한 품사들이 다 출제가 됐고요. A부터 F까지 중복되는 품사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를 해석하지 않더라도 앞뒤만 보더라면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독해 2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우리 주요 접속사 정리합니다. 要是的话 혹은 既然就, 不仅还라는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봤던 접속사들이 다 출제가 됐고요. 독해 3부분 또한 지문 자체가 까다롭거나 어려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독해 시험은 비교적 여러분 쉬운 편이었고요. 자, 쓰기입니다. 쓰기는 여러분 7월달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7월달보다는 8월달 시험이 조금 쉽게 나온 편이긴 해요. 자, 쓰기, 중국어의 기본 어순과 주요 어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우리 기본 어순 같은 경우는 동사 수러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용사 수러문도 출제가 됐고 주요 어법에서는 받자문과 빼잇자문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우리 쓰기 이 부분도 역시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던 기출문장, 기출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평소 장문하는 거 연습하셨으면 충분히 쓰기 이 부분도 완벽하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달 시험, 8월달 시험은 전체적인 난이도는 여러분 중상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9월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듣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동의 표현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단순하게 보기를 그대로 언급해주는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유사 표현이나 유사 단어로 바꿔치기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우선 독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다양한 품사의 위치를 여러분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독해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빈칸에 모든 어휘들을 다 집어넣어서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빈칸 앞뒤를 딱딱 보시고 어떤 품사가 들어갈지를 먼저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빈출 어휘의 의미 및 용법을 여러분 반드시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단어를 외울 때 단순하게 단어의 표면적인 의미만 암기하고 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품사, 의미, 용법 꼼꼼하게 여러분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쓰기에서는요, 동사 수러문과 동사어의 활용을요 제대로 파악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중국어의 기본 어순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중에서 동사 수러문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요. 역시 지난 시험에서도 거의 대부분 동사 수러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 혹은 해석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면서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될 필요가 꼭 있겠죠? 그래서 우리 9월달 우리 시험 대비 포인트 지금 저랑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듣기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고 주요 어휘들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듣기 1부분인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방식은 반드시 여러분들 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듣기 1부분 별표 앞에 제시된 문장을 먼저 보시고 핵심적인 키워드를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说话人 말하는 사람은 觉得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냐면 那条裙子 그 한 벌의 치마가 很好看 아주 보기 좋다, 아주 예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문장에서 여러분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뭐가 될까요? 그쵸? 그
치마가 아주 보기 좋다, 예쁘다가 되는 거고요. 우선 치마가 언급이 됐으면 여러분들은 很好看, 예쁜지 不好看, 예쁘지 않은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녹음 내용에서 쥔즈, 치마 자체가 언급이 되지 않으면 뒷부분까지 여러분 볼 필요도 없겠네요.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你这条, 이 한 벌에 红色的 빨간색 쥔즈 치마는, 자, 치마가 언급이 됐고 여러분들은 很好看, 여기로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너의 그 이 한 벌의 빨간색 치마는 真漂亮. 여러분 漂亮하면 예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 真漂亮, 진짜로 예쁘다라는 건 보기 좋다, 예쁘다. 역시 바꿔서 말하면 很好看.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뭐가 되죠? 그쵸, 뚜이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어를 묻는 문제였고,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서는 정답을 찾았습니다. 굳이 뒷부분 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빠르게 그 다음 문제 보기 분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공부하는 거니까 제가 조금 내용을 가볍게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야오시, 만약에 우리 8월 달에 독해 2파트에서 출제가 된 접속사기도 합니다. 만약에 穿着它, 그것을 입고 去参加, 참여하러 가다, 今晚的聚会, 오늘 저녁의 모임에 참가를 하러 가면 肯定, 틀림없이 特别, 특히나 吸引人, 사람들을 매료시킬 거야, 사람들을 사로잡을 거야 라는 거죠. 따라서 真漂亮, 진짜로 예쁘다, 很好看, 정답 바로 뚜이가 되는 거겠죠.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듣기 이 부분 대화형 문제는 역시 보기를 먼저 보고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A부터 볼게요. 상신, 상심하다가 되는 거고요. 하이쇼, 수줍어하다, 부끄러워하다라는 거고요. 요쇼, 우수하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하, 우호적이다라는 거죠. 우선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 보기의 공통된 특징을 잡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기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뭡니까? 그쵸?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듣고서 정답을 고르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보기를 통해서 뭘 묻는 문제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 怎么样을 묻는 문제일 겁니다. 자, 우리 보기를 보시면서 녹음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新来的 새로 온 那个小伙子, 그 젊은이는 好像 마치 뭐뭐인 것 같습니다. 很害羞, 害羞 수줍어하다, 부끄러움을 타다 라는 거고요. 우리 보기에 害羞가 우선 언급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볍게 밑줄 치고 계속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여기서 또는 모두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뭐 심지어 뭐뭐조차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不怎么 그다지 뭐뭐하지 않아, 跟 누구누구와 其他同事 다른 동료와 说话 말조차 하지 않아. 可能 아마도 是因为 뭐뭐인 것 같다라는 거죠. 즉, 和大家 모두와 不太熟悉吧.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겠지. 자, 뒷내용을 봤지만 보기가 언급된 부분은 여러분 하이쇼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뭐가 되죠? 그렇죠.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의어를 묻는 문제였고요. 우리가 두 번째 풀었던 문제는요, 보기를 그대로 언급해주는 문제가 됐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평가 관련한 어휘들을 저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获得了, 获得, 얻다, 획득하다라는 거고요. 第一名 가면 1등이 되는 거죠. 1등을 얻었다, 1등을 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我女儿, 제 딸아이는요, 这次考试, 이번 시험에서 获得了第一名, 1등을 했다라는 건 딸의 성적이 어떻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지, 성적이 优秀, 좋다라고 바꿔서 말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가서 工作经验, 업무 경험, 일하는 경험이 丰富, 풍부하다라는 거죠. 그럼 일한 경험, 업무 경험이 풍부하다라는 건 바꿔서 말하면 요 있습니다. 工作经验, 업무 경험이 있다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고요. 이어서 太简单了, 여러분 简单이란 건 무슨 뜻입니까? 간단하다라는 의미가 되고, 太什么什么了, 너무 뭐뭐하다라는 거죠. 즉 너무 간단하다라는 건데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这篇文章, 이 한 편의 글은 写的怎么样, 쓴 정도가 어떻습니까? 라고 했고, 写的太简单了, 쓴 정도가 너무 간단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답은 简单을 그대로 읽어주지 않았고, 요 단어 볼게요. 详细, 상세하다, 자세하다라는 거고, 부고가 붙어서 충분히 뭐뭐 하지 않다라는 거죠.
충분히 상세하지 않아. 너무 간단해라고 바꿔치기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好吃极了. 여러분 好吃라는 건 맛있다라는 거고요. 이 단어 보도록 할게요. 지라는 건 정도 부사로서 아주 매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 부사는 일반적으로 형용사를 꾸며주는데 지는요 형용사 뒤에 붙어가지고서 보충해주는 보어 역할도 가능해요. 우리 정도 보어로 쓸 수가 있고 이렇게 보어 역할 할 때는 너랑 같이 와서 뭐뭐뭐뭐지러 굉장히 뭐뭐하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好吃极了 굉장히 맛있다라는 거고 바꿔서 말하면 很像인데 이 단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향이란 건 우리 형용사로서 향기롭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고 음식이 맛있다라는 의미도 있죠. 우리 쓰기투파트 그림 장문에서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한 사람이 꽃을 여러분 이렇게 향기를 맡고 있는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시어가 시향이면 대부분 학생들은 시향이란 단어가 명사로서 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명사가 아니라 바로 향기롭다 혹은 음식이 맛있다는 형용사라는 거 꼭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实在是太热了实在是太什么什么了 실로 너무 뭐뭐하다라는 건 굉장히 뭐뭐하다라는 거죠. 즉 实在是太热了 진짜로 너무 덥다. 바꿔서 말하면 热极了 굉장히 덥구나.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空气 공기가 신선하다라는 건 바꿔서 말하면 空气好 공기가 좋다라는 거고요. 很有用 여러분 요용이란 건 무슨 뜻입니까? 유용하다라는 거야. 그럼 유용하다라는 거는 용추, 용도가 크다 이렇게도 바꿔서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아까 문제 풀 때 나왔던 거 真漂亮 진짜로 예쁘다 바꿔서 很好看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怎么这么 怎么这么라는 건 어쩜 이렇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형용사를 여러분 꾸며주는 구조를 쓸 수가 있어요. 어쩜 이렇게 형용사 합니까? HSK 시험을 준비해보니까 怎么这么难 어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꾸며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단어를 한번 볼 건데 수신, 여러분 수라는 건 얘가 바로 굵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굵은 마음이다라는 건 형용사로서 무슨 뜻이냐면 세심하지 못하다, 부주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부주의하니, 어쩜 이렇게 세심하지 못하니라는 의미가 되고 바꿔서 말하면 타이수신러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아까 자료를 모두 다운받으세요 라고 했었어요. 그죠? 제가 이거 관련된 어휘들도 다 찾아놨고요. 우리 수신과 반대되는 단어도 거기다가 정리해놨으니까요. 우리 빈출 어휘를 꼭 묶어서 공부를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效果 효과가 非常不错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 여러분 不错라는 건 여기서 틀리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바로 무슨 뜻입니까? 好 좋다라는 의미로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他汉语说得不错 그는 중국어 말하는 정도가 좋습니다라고 하면 汉语说得好 바꿔서 말하면 汉语说得流利 이런 식으로 같은 비슷한 표현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很有效果 그래서 여러분 단어를 보실 때 여러분 항상 묶어가지고 비슷한 표현으로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독해 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독해 1부분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최신 비출 어휘랑 또 문장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단어. 꾸이딩. 자, 꾸이딩은 명사로서 규정입니다. 자, 어떤 이들과 자주 호응해서 쓸 수가 있냐면 공스 꾸이딩, 회사 규정. 혹은 学校规定, 학교 규정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밑에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안짜오라는 건 계사로서 뭐뭐에 따라서 뭐뭐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계사는 혼자 쓸 수가 없어서 명사어휘랑 같이 결합해서 다 같이 무슨 구? 계사구를 만들어준다. 따라서 안짜오规定 규정에 따라서 무엇을 하다. 그럼 회사 규정에 따라서라고 하면 按照公司规定 이렇게 여러분 호응할 수가 있겠죠. 저희 예문으로 가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실 때요. 앞에서부터 보려고 하지 마시고 빈칸 앞과 뒤를 통해서 어떤 품사가 들어갈지를 먼저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보시면 빈칸 뒤가 쉼표기 때문에 뒤로 보지 말고 이제 앞에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끄가 나왔습니다. 자, 끄는 양사가 되는 거죠. 지금 앞에 이라는 수사를 생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 양, 명 구조가 되는 거니까 바로 명사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품사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对于뭐뭐에 대해서, 즉 这个规定, 이 규정에 대해서 大家 모두 没有없습니다. 什么意见? 다른 의견, 별 의견이 없습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양사 다음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와 같은 수산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고요. 쪼와 나와 같은 지시대사를 내가 붙이고 싶으면 이렇게 수양명 앞에 붙여줄 수 있다더라라는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단어입니다. 자, 공파. 여러분, 공파는 우선 파를 보는 순간 무섭다, 두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파는 여러분 부사입니다. 부사인데 아마 뭐뭐일 것이다, 뭘 나타내주는 거죠? 그죠? 추측을 나타내주는 부사예요. 그런데 추측을 나타내주는 우리 같은 빈출 부사들이 누가 있냐면 可能, 也许, 或许, 恐怕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다 추측이나 예측을 나타내준다. 그런데 공파는 뭐에 대한 추측일 때만 쓸 수가 있냐면요. 不好的,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추측일 때만 쓸 수 있다더라.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도 시험에 통과할 것이다. 공파 통과 가오시라고 여러분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추측일 때만 쓸 수가 있죠. 공파 지다, 아마도 지각할 것이다.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우리 밑에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빈칸 뒤를 보니까 빵, 돕다라는 동사가 보이고요. 자, 뿌리아오가 붙어서 동사할 수 없다. 가능보호 형태를 취하고 동사니까 뒤에다가 목적어를 수반하고 있죠. 그러면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고요. 빈칸 뒤가 바로 동사라는 건 빈칸을 여러분 동사 수러로 꾸며줄 수 있는 부사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 좋은 것에 대한 추측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파가 여기에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这件事, 이 일은 我 내가 공파 아마도 帮不了你, 너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实在抱歉, 진짜로 미안하구나 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不管, 여러분 不管은 접속사예요. 접속사로서 뭐뭐에 관계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접속사라는 건 바로 뭐죠? 그죠? 단어가 단어를 연결해주는 고리, 문자가 문장을 연결해주는 고리를 바로 접속사라고 하고요. 우리 접속사는 항상 짝꿍 접속사 같이 묶어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不管은 어떤 애들과 자주 호응하냐 하면 또 혹은 얘랑 자주 호응을 하고요. 不管과 똑같은 빈출 접속사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룬이 있고 불운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룬, 불운, 不管또 얘, A에 관계없이 모두 역시 B하다라고 같이 묶어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밑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빈칸 여러분 뒤를 쭉 보니까 쉼표 뒤에 누가 딱 보입니까? 또라는 아이가 보이죠. 그래서 不管또 A에 관계없이 모두 B하다. 문장을 연결해주는 바로 접속사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这孩子, 이 아이는 挺什么什么的, 굉장히 뭐뭐하다라는 거죠.聪明, 똑똑하다. 不管学什么,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관계없이 또 모두 是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접속사가 있어요. E, H, O, B, E, H, O, B. A 하기만 하면 B하다. A 하자마자 B하다. 즉 배우자마자 할 수 있다. 배우기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따라서 不管또 접속사 같이 연결해주는 거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다입니다. 여러분 다이는요 명사로서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는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 줄 때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햇볕을 받을 수 있는 평평한 곳 베란다라고 하죠. 양타이라고 하고, 우리 춤을 출 수 있는 곳 평평한 곳 바로 뭐라고 합니까? 다이 무대라고 해요. 명사로서는 그렇게 쓸 수가 있고, 다이가 양사로서는 한 대, 두 대, 우리 기계를 셀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자주 결합하는 명사들이 누가 있냐면 电脑, 컴퓨터가 있고요. 洗衣机, 세탁기가 있고요. 空调, 에어컨이 있는데 우리 空调는 바로 지난달 그림 장문에서도 우리 에어컨을 수리하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 어휘를 같이 묶어서 여러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빈칸 뒤를 딱 보니까 빙시앙이 딱 보이네요. 빙이라는 건 얼음이 되는 거고 시앙이란 건 바로 상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얼음 상자, 얼음 박스 바로 뭡니까?
그죠? 냉장고예요. 냉장고도 기계가 되는 거니까 바로 냉장고를 세는 양사 누가 들어간다? 다이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这台冰箱, 이 냉장고는 是입니다. 我们店里 우리 가게에서 卖的最好 팔리는 정도가 가장 좋다, 가장 잘 팔린다라는 거고요. 닌 당신은요, 거의 뭐뭐 해도 괜찮아요. 看一下,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양사가 나왔다 같이 호응하는 명사들 같이 짝꿍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자, 合适. 자, 合适는 형용사로서 적합하다, 알맞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형용사는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죠? 목적어를 수반할 수가 없고요. 형용사가 문장에서 수로 역할하면 단독으로 수로가 될 수가 없어서 흔히나 페이창과 같은 정도 부사랑 같이 결합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요거는 밑에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페이창이란 정도 부사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무조건 여러분 형용사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흔히나 페이창이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건 동사도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동작 동사가 아니라 심리 동사들. 좋아하다, 사랑하다, 걱정하다, 기대하다, 마음속으로 하는 이런 심리 동사들도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리 동사는 동사니까 뒤에다가 목적어를 수반할 것인데 지금 빈칸 뒤에 여러분 쉼표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 목적어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빈칸은 심리 동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용사 자리다라는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그 볼게요. 这个帽子, 이 모자는 你戴着, 네가 쓰고 있으니 非常合适, 굉장히 어울린다. 너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거죠. 얼치에 게다가 今年 올해 在流行, 자, 流行하면 유행하다라는 거고요. 동사 앞에 在가 붙었습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바로 正在, 진행을 나타내주는 거죠. 유행하고 있어. 很多人, 많은 사람들이 또 在戴, 쓰고 있잖아 라는 거겠죠. 따라서 너한테 어울린다라는 거니까 바로 어울리다, 적합하다, 알맞다, 바로 合适가 또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제가 위에 이 단어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8월 달에는 合适가 출제가 됐고요. 우리 7월 달에는요, 이 단어가 나왔어요. 순서만 바꾸시면 돼요. 适合. 자, 适合도 의미는 적합하다, 알맞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품사가 달라요.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봐드릴게요. 这件衣服, 이 한 벌의 옷은 适合, 적합하다, 알맞다, 我, 나에게 적합하다, 나에게 어울린다. 适合는 동사니까 我라는 목적어를 수반할 수가 있죠. 그런데 合适로 바꾸면 여러분 밑에 문장을 보셔야 돼요. 这件衣服, 이 한 벌의 옷은 형용사는 목적어를 달아줄 수 없기 때문에 개사가 서 도와주는 겁니다. 对我, 나에게 合适, 적합하다. 형용사 단독으로 수라가 될 수가 없어서 정도부사랑 같이 결합한다. 很合适, 이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실 때 뜻만 외우시면 안 돼요. 품사가 뭔지를 파악하시고 그 품사가 문장에서는 역할까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고득점할 수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쓰기는 우선 저랑 오늘 동사수라만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쓰기 문제 푸실 때요. 해석해서 풀지 마시고요. 느낌적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주어일 거야. 쩌가 붙으면 주어일 거야. 얘는 왠지 주어일 거야. 라고 푸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쓰기 일부분은 총 1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당 배점이 6점이죠.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부분 점수가 여러분 없어요. 따라서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6점이 그냥 깎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린 자료 보시면 제가 중국어 문장 성분도 적어놨고요. 또 구조 분석까지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정답 맞췄다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4급에서 끝낼 거 아니죠, 여러분? 5급 가셔야 되고 6급 가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문장을 볼 수 있는 힘을 조금 기르셔야 돼요.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동사 수러문의 기본 구조를 먼저 한번 잡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 수러문이란 걸 말 그대로 누가 문장에서 수러 역할을 하죠? 동사가 문장에서 수러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동사가 문장에서 수러 역할하면 일반적으로 누구를 수반할 수 있습니까?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다더라. 자, 동사 다음에 러를 붙여주면 완료를 나타내주는 거고요. 동사 다음에 저를 붙여주면 지속을 나타내주는 거고 동사 다음에 꾸어를 붙여주면 바로 경험을 나타내주는 거죠. 이처럼 동사 뒤에 동작의 상태인 동태조사를 붙여서 완료,
취소, 경험을 나타내 줄 수 있다더라. 자, 그 다음 동사 수로 앞에서 수어를 꾸며주는 문장 성분을 바로 부사어라고 해요. 우리 부사어를 보면 첫 번째 부사가 문장에서 부사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조동사가 역시 문장에서 부사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하나만 더, 개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사는 다시 말하면 전치사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개사라는 말로 전선 이제 통일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우선 개사의 개자가 바로 뭐냐면 낄 개자예요. 그럼 낄 개자라는 건 얘가 단독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랑 같이 결합을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개사들은 해석상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물결 표시가 들어가서 해석이 돼요. 어디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어디 어디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사가 나왔습니다. 혼자 쓸 수 없죠. 명사나 대명사랑 같이 결합해서 개사구를 만들어서 역시 동사 수어를 꾸며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부사, 조동사, 개사가 아닌 동사 아니면 형용사가 역시 동사 수어를 꾸며주고 싶을 때는요. 바로 구조사 더가 와가지고 바로 동사 수어를 꾸며줄 수 있어서 부사어라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수어 뒤에 붙어서 보충해주는 애들을 바로 보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어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완전한 문장을 취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제가 지금 주어를 맨 마지막에 체크를 했죠. 근데 문제를 풀 때 자꾸 주어부터 해석해서 앞으로 집어넣으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쓰기 일부분에선 주어가 없는 문제 또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꾸 주어부터 해석해서 앞으로 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랑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我儿子 하면 내 아들이 되는 거고 这次机会 이번 기회가 되는 거고요. 또 这가 나왔다 문장 맨 앞으로 빼야지 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决定 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결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放弃 역시 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우리 문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누구를 먼저 찾자? 수어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자, 수어 역할할 수 있는 동사가 지금 두 개가 보이죠? 决定 세모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放弃 포기하다 역시 세모 체크해 주시고요. 자, 동사면 의식을 해서 뒤로 가서 목적어를 달아주셔야 돼요. 그 볼게요, 여러분. 放弃 포기를 하다. 뭘 포기하는 거죠? 기회를 포기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포기하다라는 거고, 决定도 지금 동사니까 동사에서 끝내면 안 되는 거고요. 뒤에 누군가를 달아줘야 돼요. 따라서 이번 기회를 포기하는 것을 결정하다 이런 형태로 목적절을 수반을 해줄 것이고, 我儿子가 혼자 남았으니까 문장 맨 앞으로 빼서 주어 자리에 놓으셔야 되는 거죠. 자, 정답 제가 띄우겠습니다. 자, 우리 구조 분석 한번 해볼게요. 儿子 아들은 주어가 되는 거고요. 决定 결정하다 동사수로 V. 뭘 결정합니까? 이것을 결정한다. 목적절. 그래서 목적절이 단순히 명사가 문장에서 목적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동사 플러스 목적어, 동사 플러스 목적어가 나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 워드에 역시儿子 주어를 꾸며주는 거니까 바로 관형어 역할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누가 생략이 됐습니까? 구조유사 더가 생략이 됐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하나만 더. 决定이란 동사는요. 일반적으로 어떤 애들을 목적어로 수반하냐면 동사 플러스 목적어 형태를 목적절로 자주 달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决定 결정하다. 离开公司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하다. 동사 목적어 决定 결정합니다. 去中国留学 중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하다. 동사 목적어 형태를 바로 목적절로 수반해준다. 이것도 어휘의 특징을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接受라는 건 동사로서 받다, 받아들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受라는 단어 여러분 배운 적 있을 거예요. 受도 역시 받다라는 건데, 이때 受는 뭘 받을 때만 쓸 수가 있었죠? 그죠? 추상적인 거 받을 때만 쓸 수가 있었어요. 受 批评 비난을 받다, 受 压力 스트레스를 받다, 추상적인 거 받을 때 쓸 수가 있었는데, 接受는 구체적인 거, 추상적인 거 다 받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우선 동사니까 V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나이를 보는 순간 주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주어라고 체크한 근거를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첫 번째, 할머니는 해석하니까 주어다 맞나요? 아니죠. 명사니까 주어다 맞나요? 아니죠. 여기서 나이가 주어가 되는 근거는 바로 뭐냐면 메이 때문에 그래요. 메이라는 거는 부사죠. 부정부사로서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사 앞에 붙은 명사, 부사 앞에 붙은 대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 것이고요. 자, 꾸어가 나왔습니다. 동사 뒤에 붙어서 동작의 경험을 나타내 주는 거고, 大学教育
대학 교육이 되는 거겠죠. 자, 풀어볼게요. 수러가 되는 애가 바로 누굽니까? 接受, 받다라는 거고 동사니까 여러분 뒤로 가서 목적어 달아주셔야 돼요. 자, 뭘 받습니까? 교육을 받다, 대학 교육을 받다라는 거고 꾸어는 동사 뒤에 붙어서 경험이니까 받은 적이 있다라는 거고요. 나이날 나왔습니다. 문자 맨 앞으로 빼서 주어 자리에 놓는다. 정답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 우리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나이날 할머니는 주어, 接受 받다 동사 부위, 大学教育 대학 교육을 받다. 자, 여기서 메인은요, 수러 앞에서 수러를 꾸며준다. 바로 부사어 역할하는 거고요. 여러분, 꾸어는 수러 뒤에 붙었다고 해서 보어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동작의 경험을 나타내준다 정도까지만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하나만 더. 만약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오더라도 여러분 메인은 위치가 어디 앞에 붙어줘야 돼요? 부사니까 수러 앞에 붙어줘야 된다. 부사니까 수러 앞에 붙어줘야 된다.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자, 세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위警察를 보는 순간 여러분 항상 위부터 보시면 안 돼요. 끝에 거 여러분 먼저 보셔야 돼요. 警察라는 건 경계하고 살피는 사람, 바로 경찰이 되는 거고 명사입니다. 여기서 위는 바로 품사가 뭐냐면 여러분 개사예요. 위는 대상이나 이유, 원인과 같이 결합을 해서 무슨 구, 개사구를 만들어서 바로 수러를 꾸며주는 구조를 취해요. 우리 대상을 같이 결합해 줄 땐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유하고 원인이랑 같이 결합할 때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로 해석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딱 봤을 때 대상인지 이유 원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해석해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警察을 보는 순간 개사하고 열고 달아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提供了,提供 동사로서 제공하다라는 거죠. 동사 딱 V 체크하시고 동사 다음에 러가 붙었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어는 밥을 먹었다, 책을 봤다, 그죠? 다 동사 러에서 끝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 러에서 문장이 끝나야지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어를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국어 어순에 맞춰서 가셔야 돼요. 즉, 提供了 제공했다, 무엇을 뒤에다가 목적어 달아주셔야 되고요. 방동 집주인이 되는 거고요. 이 시에 여러분 시에라는 단어 볼게요. 시에는 조금 약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조금 약간이란 건 양이 많지 않다라는 거니까 얘가 여러분 뭐죠? 그죠? 양사라는 거에서 수, 양의 구조가 되고 명사다. 신시하면 정보가 되는 거니까 약간의 정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럼 풀어볼게요. 수러가 되는 애가 바로 누굽니까? 디공. 자, 우리 개사구는 수러를 꾸며주는 부사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사구 다음에 수러 연결해 주시고요. 동사러에서 끝내시면 큰일 나요. 제공했습니다. 무엇을요? 신시, 정보를 제공했다. 누가 제공했습니까? 그죠? 방동 집주인이 제공했다. 정답 띄우겠습니다. 볼게요. 방동 집주인은 주어,提供 제공하다 동사 V, 신시 정보를 제공하다. 자, 보세요. 위警察는 수러 앞에서 수러를 꾸며준다. 다 같이 무슨 어? 부사어 역할하는 거고요. 이 시에 목적 앞에서 목적어로 꾸며준다. 다 같이 무슨 어? 관형어 역할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부사만 부사어 역할한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즉, 개사가 개사구를 만들어서 수러를 꾸며주면 역시 부사어 역할을 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가셔서 볼 수 있으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 작업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위 누구누구 디공 누구누구에게 제공하다. 위 누구누구 디공 누구누구에게 제공하다. 호응하는 관계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우리 쓰기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기 이 부분 여러분 그림을 보니까 어떤 남성분이 지금 에어컨을 수리하고 있죠. 제시어가 바로 뭐냐면 시오리, 수리하다, 고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정답 띄우지 않고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동사니까 뒤에다가 목적어 수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무엇을 고치고 있습니까? 에어컨. 주어로 콩티아오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자, 누가 고치는 거예요? 그가 고친다. 주술모 뼈대를 잡는 거고, 그리고 나서 살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에어컨을 세는 양사 다이가 있었죠? 그럼 이 다이 뒤에 나오 한 대의 에어컨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저 다이 뒤에 나오 이 에어컨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요.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동사 앞에 동사수로로 꾸며줄 수 있는 적절한 부사어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 그는 시우리, 수리를 합니다. 띠엔, 콩티ao, 에어컨을 수리합니다.
자, 우리 쩡짜이를 동사 앞에 붙여서 동작의 진행을 만들어줬죠. 수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고, 이 다이가 바로 에어컨을 꾸며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문장에다 좀만 살만 붙이는 작업만 하셔도 되는 거고, 우리 두 번째는요, 주어 어법을 활용한 걸 한번 저랑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8월달 시험에서 역시 받자문, 빼이자문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받자문, 빼이자문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주요 어법 중에 하나고요. 그럼 저랑 받자문을 활용해서 한번 문장을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받자문 나오면 학생들 또 외우는 거예요. 주어바, 목적어, 동사 플러스 기타 성분, 부족이야, 부사조동사 받지 앞에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선 받자문의 바는 품사가 개사가 되는 거고요. 해석하는 을룰 해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볼게요. 바가 나왔습니다. 계산이가 열고 쭈어 다이콩티ao 이 에어컨을 이렇게 개사고 달아줄 거예요. 그 우리가 받자문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죠. 주어가 목적어를 처치한 결과를 강조하고자 할 때 바로 받자문을 사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한 대 에어컨을 어떻게 했니? 시우리, 수리를 하다라는 건데 시우리에서 끝내면 안 되죠. 주어가 목적어를 처리한 결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로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기타 성분을 달고 와주는 거예요. 그럼 시우 다음에 좋다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잘 동사했다, 잘 수리했다, 시우리하러 잘 수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문장 완성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첫 번째, 기본적인 여러분 우리 동사 수로문에 맞춰서 작문 가능하고요. 우리가 배웠던 주어 어법을 활용하셔서도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료 보시면 제가 동사 제시 활용법 1, 2, 3, 4 정리해놨고요.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었던 빈추러이들 제가 활용하는 것도 다 정리해놨습니다. 시험장 가기 전에 꼭 보시면서 여러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그냥 보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것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다시 복습하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저희 남은 기간 동안 모두들 건강하게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목표하는 점수를 합격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적중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